당신의 집 안에는 단지 추억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닌 떠난 사람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이 조각들은 무게를 더해갑니다. 공간에, 영혼에, 심지어 가족의 운까지도. 공기가 정체된 듯하고 마음이 더 슬퍼지며 날들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유도 모른 채로. 하지만 만약 당신이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 이 영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 절대 보관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물건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미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에너지가 기쁨을 잠재우고 축복을 막고 당신을 이미 끝난 시간 속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오늘이 어쩌면 당신의 집과 마음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날일지도 모르니까요. 모든 것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놓여있던 그 자리에 물건들을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무게로 변합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멈춰버린 초상화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생기 없고 공기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아채지 못한 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피곤해지고 더 느려지고 점점 본래의 자신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석구석을 떠돌고 옷장 속에 숨어들며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의 침묵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 안에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로하기보다는 그 그리움은 당신을 붙잡고 따뜻하게 하기보다는 차갑게 하며 기억을 살리는 대신 현재를 얼려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고인이 된 사람과 깊이 연결된 물건들이 당시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감정적 에너지를 계속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이 고통을 동반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치유나 경의를 위한 명확한 목적 없이 계속 보관하면 집은 갱신의 공간이 아니라 애도의 연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보관하지 말아야 할 물건 리스트 이상의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살아있는 에너지의 장으로 바라보라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평안과 힘, 심지어 번영까지 맡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옷 한 벌에는 깊이 사적인 것이 담겨 있습니다. 피부에 닿았고 좋은 날의 온기와 힘든 밤의 땀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것이고 특히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고통의 메아리가 섬유 속에 스며든 감정적, 물리적 에너지의 저장소가 됩니다. 당신은 아직 그 잠옷을 옷장에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드레스, 향기와 촉감, 기억이 남아있는 셔츠. 옷장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문을 다시 닫으며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에너지가 이미 당신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영역, 특히 푸누에에서는 고인의 옷, 특히 고통의 순간에 입었던 옷을 무거운 의미인 이의 에너지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느리고 무겁고 조용한 진동입니다. 오랫동안 집에 두면 그 에너지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면, 기분, 활력에 영향을 미치며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 이유 없는 슬픔을 불러옵니다. 기억하려고 모든 것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보관하는 것이 애도를 치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이 있다면 경의와 함께 간직하세요. 하지만 고통으로 가득 찬 옷장은 남기지 마세요. 이미 목적을 다한 것은 보내주세요. 그래야 다시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자리에 조용히 마지막 인사의 날 이후로 그대로 있습니다. 침대 옆, 거실 입구, 가구 아래,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발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당신은 매일 그 옆을 지나며 보지 않으려 애쓰고 아프지 않은 척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슬리퍼가 더 이상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멈춰버린 발자국입니다. 푸누에에서는 슬리퍼를 몸의 에너지 연장선으로 봅니다. 땅에 닿고 사용하는 사람을 대지와 삶의 움직임에 연결시키는 매개체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슬리퍼는 끝난 여정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것을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은 이미 닫힌 길을 계속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 쌓이는 에너지를 정체된 귀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진동입니다. 갇히고 멈추며 집의 입구뿐만 아니라 결정, 감정,
삶의 흐름까지 막아버립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루고 쉽게 산만해지고 기회를 놓치며, 그리고 이 미묘한 마비가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집이 마치 시간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잊혀진 슬리퍼 한 켤레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물건들을 통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많은 경우 갇혀 있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에너지는 집 밖에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해가 될 것 같지 않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일상 속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묶어두는 엄청난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손목시계가 그중 하나입니다. 단지 시간을 재는 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누군가의 시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그 시계는 그 사람이 출근길에 달리던 순간에도 함께 있었고, 중요한 전화를 기다릴 때도 말없이 고민을 안고 걸을 때도 함께였습니다. 똑딱이는 소리마다 삶의 순간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시간이 멈춘 지금,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셈하지만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푸누에서는 손목시계를 개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건으로 봅니다. 오랜 시간 피부와 맞닿아 심장의 리듬과 함께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가 적절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고체화되어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얼어붙은 채로. 그리고 그 시계를 곁에 두고 아무 변화 없이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계를 만지고 시간을 확인하고 그 기억을 느낍니다. 그러는 사이 과거가 당신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감정적으로 끌어당깁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오래된 리듬 속에 갇혀있는 듯합니다. 격렬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서서히 식혀버립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시간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떠난 사람의 시간을 다시 살고 있나요? 때때로 과거의 손목에서 시계를 벗겨야 당신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개인 물건 중에서 종종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음 이후 가장 무거운 에너지를 품고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칫솔. 작고 평범하며 루틴 속의 자동적인 도구. 하지만 깊이 사적인 물건입니다. 입에 닿고 숨결과 함께하며 하루의 시작과 끝에 가장 조용한 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푸누에에서는 칫솔을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건으로 분류하며 특히 표현과 감정 에너지가 흐르는 영역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입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 안에 있는 것과 세상에 나누는 것 사이의 문입니다. 그리고 칫솔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난 후 칫솔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컵에, 당신의 칫솔 옆에, 마치 내일도 계속 쓰일 것처럼. 하지만 그 작은 물건은 이제 현재와 이미 떠나보냈어야 할 것 사이를 잇는 통로가 됩니다. 매일 아침 만지지 않더라도 그 존재는 부재를 말없이 전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욕실, 정화와 재생의 신성한 공간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휴식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으며 생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불면, 짜증, 정체불명의 죄책감 같은 감정들도 거기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변형되었어야 할 에너지가 여전히 그 잊혀진 칫솔의 털 사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칫솔을 보내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순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남기고 무게만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그들은 탁자 위에, 침대 옆 서랍장 위에 혹은 서랍 속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항상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마치 다시는 쓰이지 않을 얼굴을 기다리는 듯이. 안경, 단순하고 섬세한, 하지만 단지 시력 교정 이상의 에너지를 지닌 물건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쓰인 안경은 떠난 사람의 영적 연장처럼 됩니다. 렌즈의 작은 흠집 하나, 테두리의 자국 하나마다 이야기가 있고, 표정이 있고, 교환된 시선이 있고, 조용히 바라보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독서의 순간, 걱정의 순간, 다정함의 순간, 좋은 날과 힘든 날 모두 함께했습니다. 푸누에에서는 안경을 시선을 통한 에너지 전달 물건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떠난 뒤에도 그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베일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시선을 떠올리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앞을 보는 능력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무심코 안경을 만지거나 이유 없이 닦거나 이유 모를 한숨을 내쉬는 것. 작지만 깊은 감정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은 기억과 의문, 그리움 속에 얽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뒤섞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내면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경은 소중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그것이 곁에 있다면 당신의 명료함을 흐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존중의 마음으로 놓아주세요. 이에 시선을 보내야 당신의 눈이 마침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어떤 물건을 붙잡고 이것만이 그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야 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느꼈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태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 때로는 기억 속에. 하지만 자주 그것은 물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더는 입지 않는 옷 한 벌, 여전히 아껴두고 있는 시계, 시간이 멈춘 듯 놓여있는 안경 한 쌍, 그리고 그 모든 뒤에는 말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놓아버리면 내가 사랑한 사람을 잊는 건 아닐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놓는 것은 기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그 추억이 당신 안에서 가볍고 순수하게, 더는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다면 용기 있게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사랑으로 놓아주기로 선택합니다. 진심이 담긴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집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에너지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주가 기다리고 있는 전부는 당신이 준비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잊음이 아닙니다. 상상해보세요. 집 안에 들어섰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가구도 제자리, 서랍도 정돈되어 있고 물건들도 다 그대로. 그런데도 공기 속에 무언가가 다릅니다. 더 무겁고 더 차갑고 마치 그 안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이런 물건들이 옷, 슬리퍼, 칫솔, 안경, 시계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공간이 서서히 움직이지 않는 에너지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소리치지 않고 무너지게 만들지도 않지만 무겁습니다. 몸에, 마음에, 영혼에. 이러한 축적은 푸누에에서 정체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에너지가 순환해야 할 집이 해결되지 않은 기억의 저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지 않는 수면, 실행되지 않는 계획, 대화가 갈등으로 바뀌는 순간들, 이유 없는 무기력감. 당신은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늘 같은 자리에 되돌아가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나가지 않은 시간, 마무리되지 않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감정의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놓지 못한 그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집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모든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 미래는 들어설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요. 진정한 해방은 물건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물건을 놓기 전에는 마음과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행위는 서두르거나 무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함과 존중,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요한 순간을 선택하세요. 집이 조용하고 당신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여명의 시간, 부드러운 빛이 깨어나는 그 시간도 좋고 해가 지며 세상이 느긋해지는 오후의 끝자락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당신이 고통이 아닌 연민으로 과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의식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안팎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들 사이의 만남입니다. 그 시간을 당신 영혼의 오래된 부분과의 조우처럼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의도를 공간이 느끼게 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물건을 바라보세요. 마치 한 챕터가 끝나기 직전의 페이지를 바라보듯이 느끼세요. 감정이 올라오도록 두세요. 눈물일 수도, 안도일 수도, 혹은 말없는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결국 의식을 가지고 놓아주는 것은 에너지가 다시 흐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무거움을 가벼움으로, 고통을 감사함으로, 부재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이 의식의 첫걸음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존중하세요. 치유는 바로 그 정성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고요함을 선택했고 마음이 깨어 있다면 이제 빛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푸누에에서 빛은 생명 에너지의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따뜻하게 하고 정화하며 슬픔 속에 잠들어 있던 것을 깨우는 양양의 흐름입니다. 흰 초를 하나 켜세요. 크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불꽃 하나로도 충분히 맑고 깨끗한 에너지가 공간을 바꿉니다. 원한다면 은은한 향의 인센스를 피워도 좋습니다. 백단향이나 라벤더처럼 존재를 주장하기보다는 평화를 초대하는 향이 좋습니다. 혹은 그냥 창문을 여세요.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자연광도 치유이며 메시지입니다. 이 행위는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의도의 문제입니다. 빛은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제 이 사이클을 사랑으로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깨끗한 물 한 컵을 옆에 두어도 좋습니다. 정화의 상징으로서. 혹은 작은 식물을 놓아보세요. 이별 이후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존재입니다. 당신의 집중, 당신의 헌신, 그리고 빛을 드리려는 당신의 의지가야말로 공간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 순간에는 말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빛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게 두세요. 이전까지 그림자였던 곳에 스며드는 것. 그리하여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는 동안 공간은 서서히 조율되기 시작합니다. 집이 느낍니다. 영혼이 느낍니다. 그리고 멈춰 있었던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놓아주는 일은 결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볍게 기억하는 일입니다. 물건에 갇힌 기억이 아닌 당신의 말과 행동, 의미 있는 침묵 속에서 살아있는 기억으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푸누에는 우리 주변 공간이 내면의 상태를 반영할 때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멈춰버린 기억들, 슬픔을 담은 물건들로 가득한 집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중으로 놓아주고 사랑으로 이별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에너지가 다시 숨을 쉽니다. 공간이 빛을 되찾습니다. 영혼이 평화를 만납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장을 품위 있게 덮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올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단순한 제스처가 보이지 않는 문을 엽니다.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는 문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집은 단지 벽으로 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전입니다. 당신 영혼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된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때 희망이 꽃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속 어떤 부분을 건드렸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정 하나, 단어 하나, 혹은 단지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만으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치유할 준비가 되었고 빛을 맞이할 공간을 엽니다. 그리고 만약 힘이 되는 말들, 치유하는 의식들, 새로움을 불러오는 가르침들을 계속 받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매주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삶의 에너지가 당신이 선택한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 이제 그 물건이 정성스럽게 감싸지고 감정과 함께 봉인되었다면 마침내 그것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이것은 의식의 마지막 동작이자 당신 여정의 새로운 장의 첫걸음입니다. 작별의 올바른 방식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 뒤에 있는 의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안전한 장소에서 물건을 태우며 기억을 빛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원의 조용한 구석에 묻으며 그것을 시간에게 되돌려줍니다.
누군가는 필요한 이에게 기부하며 그 물건이 새로운 이야기를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자동적이 아니라 의식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건을 놓아준 후에는 그것이 머물던 공간으로 돌아가세요. 그 자리를 정성껏 정리하세요. 단순히 손으로만이 아닌 존재로서 천을 들고 닦아내고 물건들을 정돈하세요. 공간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창문을 여세요. 신선한 공기와 햇살이 들어오게 하여 그 빈자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세요. 즉각적인 해방감을 기대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것이 산들바람처럼 서서히 옵니다. 때로는 조용한 눈물처럼 흘러나옵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 순간을 존중하세요.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행동을 통해 당신의 집,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가올 것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움직였다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고 빛을 맞이할 공간을 엽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인 선언입니다. 계속되는 삶에 대한 당신의 약속입니다. 놓아주는 일은 결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볍게 기억하는 일입니다. 물건에 갇힌 기억이 아닌 당신의 말과 행동, 의미 있는 침묵 속에서 살아있는 기억으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푸누에는 우리 주변 공간이 내면의 상태를 반영할 때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멈춰버린 기억들, 슬픔을 담은 물건들로 가득한 집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중으로 놓아주고 사랑으로 이별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에너지가 다시 숨을 쉽니다. 공간이 빛을 되찾습니다. 영혼이 평화를 만납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장을 품위 있게 덮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올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단순한 제스처가 보이지 않는 문을 엽니다.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는 문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집은 단지 벽으로 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전입니다. 당신 영혼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된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때 희망이 꽃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속 어떤 부분을 건드렸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정 하나, 단어 하나, 혹은 단지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만으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치유할 준비가 되었고 빛을 맞이할 공간을 엽니다. 그리고 만약 힘이 되는 말들, 치유하는 의식들, 새로움을 불러오는 가르침들을 계속 받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매주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삶의 에너지가 당신이 선택한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